부인, 여기는 1등석입니다. 일반석으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젊은 여성 승무원 한지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록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냉랭함과 비호감이 엿보였다. 그녀는 눈앞에 서 있는 여성을 힐끗 쳐다보며 낡고 퇴색한 한복, 달아해진 바느질 선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1등석의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는 그 여성을 더욱 부조화하게 만들었다. 나이든 여성 김현숙은 조용히 서 있었고 그녀의 부드러운 눈빛은 평온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구겨진 승차권을 천천히 한지은에게 내밀었다. 지은은 눈살을 찌푸리며 명백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제 말을 못 들으셨어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날카로운 그 말은 주위 승객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웃음을 지었다. 몇몇의 시선은 김 씨의 소박한 한복을 지나치며 그것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기는 듯했다. 김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깊은 눈길로 지은을 응시했다. 그녀의 마른 손은 승차권을 꽉 쥐고 있었고 마치 그것이 당장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부인의 한복 좀 보세요. 지은은 비웃으며 경멸 어린 말을 던졌다. 그런 옷을 입고 1등석 표를 샀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여기 한 끼 식사값보다 못할 정도네요. 김 씨는 살짝 눈을 깜빡였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떨리는 손은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부드럽게 마치 바람처럼 조용히 말했다. 여기는 제 자리입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듯했다. 지은은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히 경멸을 넘어서 약간의 짜증까지 섞여 있었다. 나이든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지은이 기대한 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 여자의 침묵이 마치 도전처럼 느껴졌고 그것은 그녀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 제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지은이 말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높여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승객들이 들을 수 있게 했다. 여기는 돈을 내고 고급 서비스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싫으시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세요. 몇몇 승객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고개를 젓으며 지은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했다. 정말 귀찮군. 빨리 해결하지 그래. 한쪽 구석에서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성 승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 승무원이 맞는 말 했어. 저기 저 한복 좀 봐. 퍼스트 클래스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고 있어. 김 여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티켓을 꽉 쥐고 있었고 손가락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에서는 참을성뿐만 아니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강한 힘이 비쳤다. 저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지은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계속 버티시면 기장을 부를 겁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실하니까요. 김 여사는 눈을 살짝 깜빡였지만 그녀의 말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더 떨렸고 그녀가 쥔 티켓은 더 무거워 보였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가볍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이 좌석은 제 자리입니다. 그 말에 퍼스트 클래스 객실의 분위기가 한층 무거워졌다. 지은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고 빠르게 객실 뒤쪽으로 걸어가 기장을 부르러 갔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예상치 못한 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은은 내부 전화기를 들어 조종실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얼굴은 자기만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귀찮군. 그녀가 중얼거렸다. 저런 낡은 한복을 입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니. 틀림없이 이코노미석에서 몰래 올라온 게 분명해. 그동안 퍼스트 클래스 객실의 분위기는 점점 답답해졌다. 몇몇 승객들은 김 여사에게 동정하지 않고 그저 불편함이 방해받은 것에 짜증을 내고 있었다. 정말 시간 낭비야. 한 남자가 말하며 분명한 짜증을 드러냈다. 나이든 여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그녀의 삶의 수많은 폭풍을 견뎌온 평정을 붙잡으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몇 분 후 조종실 문이 열렸다. 박현준 기장이 객실로 들어왔다. 큰 키와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그는 단번에 모든 이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단호한 눈빛이 객실을 스캔하며 김 여사에게 멈췄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가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서둘러 다가가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며 설명하려고 애썼다. 기장님, 이 여성분은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 없으면서도 여기 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리로 돌아가시라고 했지만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기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김 여사에게 다가갔다. 엄격한 표정으로 그는 물었다. 여기 좌석 티켓이 있으신가요? 김 여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낡은 가방을 열어 구겨진 티켓을 꺼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다. 기장은 티켓을 받아 정보를 빠르게 확인했다. 그의 눈이 좌석 등급이 적힌 줄에 멈췄다. 그의 표정은 놀람에서 당황, 그리고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객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가까이 서 있던 지은은 기장의 어깨 너머로 티켓을 보려고 했었다. 그녀는 기장의 표정 변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기장님, 문제가 있습니까? 그녀가 망설이며 물었다. 기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 후 그는 김 여사를 마주했다. 그의 엄격한 눈빛은 이제 죄송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거에 더듬거리며 말했다. 부인. 부인이 바로 이 항공사를 창립하신 분이시군요. 그 말은 마치 객실 안에 번개가 내리친 듯한 충격을 주었다. 조롱과 호기심 어린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경악과 부끄러움이 자리 잡았다. 김 여사는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이제 날카롭고 차가워져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듯했다. 김여사, 지은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몰랐습니다. 김 여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강력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 항공사의 창립자가 아니라면 내가 나를 모욕한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니. 1등석은 죽음의 침묵에 휩싸였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깃든 시선들이 기장 박현준, 승무원 한지은, 그리고 연세가 지긋한 여성 김현숙 사이를 오갔다. 김 여사의 침착함은 오히려 분위기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지만 이제는 돌처럼 굳어버린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떨렸고 김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폭풍처럼 그녀를 휘감아 도망갈 길을 막았다. 김 여사님, 제가 정말로 여사님이 이 비행기에 탑승하신 줄 몰랐습니다. 신뢰를 범한 점 사과드립니다. 기장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김 여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유니폼 치마 자락을 꽉 잡으며 무릎이 꺾이지 않도록 애쓰고 있었다. 이름이 뭐죠? 김 여사가 칼날처럼 예리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저는 지은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 여사는 그녀의 이름을 또렷하게 발음하며 반복했다. 한지은. 김 여사가 이어서 말을 이을 때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겉모습만 보고 저나 다른 승객들을 모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나요?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변명을 찾으려 했었다. 여사님, 저는 여사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일부러 여사님을 불쾌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는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지은은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몰랐다. 그게 내가 무시받아야 할 이유입니까?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당신이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김 여사의 말은 지은뿐만 아니라 1등석에 있던 모든 승객들의 양심을 찔렀다. 이전에 그녀를 비웃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던 일부 승객들은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근처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 한 명이 김 여사의 존재에 불쾌감을 드러냈던 사람이 말을 꺼냈다. 여사님, 제가 더 일찍 개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여사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김 여사는 그를 바라보며 눈빛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복을 입었든 비싼 정장을 입었든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여사는 다시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여전히 강렬했다.
승무원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네. 거의 3년 됐습니다. 여사님, 지은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3년, 김 여사는 되뇌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 3년 동안 나 같은 사람들을 몇 명이나 모욕했습니까? 당신의 생각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격려를 참아야 했나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이 그녀의 뺨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다. 전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저 제 일을 잘하고 싶었을 뿐인데 분명히 제가 잘못했어요. 김 여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는 없었고 그저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실수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지은 씨, 그러나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할 것입니다. 근처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갑자기 일어나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여사님, 저도 죄송합니다. 방금 전 제가 웃었어요. 그 일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잘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침묵해서도 안 됐고 그렇게 웃어서도 안 됐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실수를 깨닫는 것이 그것을 고치는 첫걸음입니다. 김 여사의 말은 불꽃처럼 퍼져나가 주변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웠다. 차례로 몇몇 승객들이 일어나 자신들의 무관심이나 침묵 또는 앞서의 웃음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지은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진심 어린 후회 때문이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가 울먹였다. 여사님,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누구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옳은지 몰랐을 뿐이에요. 김 여사는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깊은 눈빛은 지은의 마음속을 꿰뚫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기회는 항상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은 씨,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잡을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1등석은 죽음의 침묵에 휩싸였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깃든 시선들이 기장 박현준, 승무원 한지은, 그리고 연세가 지긋한 여성 김현숙 사이를 오갔다. 김 여사의 침착함은 오히려 분위기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지만 이제는 돌처럼 굳어버린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떨렸고 김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폭풍처럼 그녀를 휘감아 도망갈 길을 막았다. 김 여사님, 제가 정말로 여사님이 이 비행기에 탑승하신 줄 몰랐습니다. 신뢰를 범한 점 사과드립니다. 기장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김 여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유니폼 치마 자락을 꽉 잡으며 무릎이 꺾이지 않도록 애쓰고 있었다. 이름이 뭐죠? 김 여사가 칼날처럼 예리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네, 저는 지은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 여사는 그녀의 이름을 또렷하게 발음하며 반복했다. 한지은. 김 여사가 이어서 말을 이을 때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겉모습만 보고 저나 다른 승객들을 모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나요?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변명을 찾으려 했었다. 여사님, 저는 여사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일부러 여사님을 불쾌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는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지은은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몰랐다. 그게 내가 무시받아야 할 이유입니까?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당신이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김 여사의 말은 지은뿐만 아니라 1등석에 있던 모든 승객들의 양심을 찔렀다. 이전에 그녀를 비웃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던 일부 승객들은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근처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 한 명이 김 여사의 존재에 불쾌감을 드러냈던 사람이 말을 꺼냈다. 여사님, 제가 더 일찍 개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여사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김 여사는 그를 바라보며 눈빛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복을 입었든 비싼 정장을 입었든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여사는 다시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여전히 강렬했다. 승무원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네, 거의 3년 됐습니다. 여사님, 지은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3년, 김 여사는 되뇌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 3년 동안 나 같은 사람들을 몇 명이나 모욕했습니까? 당신의 생각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격려를 참아야 했나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이 그녀의 뺨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저 제 일을 잘하고 싶었을 뿐인데 분명히 제가 잘못했어요. 김 여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는 없었고 그저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실수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지은 씨, 그러나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할 것입니다. 근처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갑자기 일어나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여사님, 저도 죄송합니다. 방금 전 제가 웃었어요. 그 일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잘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침묵해서도 안 됐고 그렇게 웃어서도 안 됐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실수를 깨닫는 것이 그것을 고치는 첫걸음입니다. 김 여사의 말은 불꽃처럼 퍼져나가 주변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웠다. 차례로 몇몇 승객들이 일어나 자신들의 무관심이나 침묵 또는 앞서의 웃음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지은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진심 어린 후회 때문이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가 울먹였다. 여사님,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누구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옳은지 몰랐을 뿐이에요. 김 여사는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깊은 눈빛은 지은의 마음속을 꿰뚫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기회는 항상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은 씨,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잡을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비행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운항을 이어갔다. 더 이상 비웃는 웃음소리도, 조롱 섞인 눈길도, 짜증도 없었다. 대신 퍼스트 클래스는 깊은 사색에 잠겼다. 승객들은 각자 자신의 실수와 조용히 마주하고 있는 듯 보였다. 승무원 한지은은 느린 걸음으로 작업 구역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죄책감으로 무거워지는 듯했다. 여전히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이번에는 당황함 때문이 아니라 깊은 후회 때문이었다. 지은은 직원용 공간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며 진정하려 했다. 한 동료가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은, 괜찮아? 지은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눈물이 고인 눈으로 말했다. 내가 이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는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사람을 모욕했어. 동료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오늘부터 더 잘할 수 있어. 이 실수가 너를 정의하게 두지 마. 그 말은 지은의 마음속에 작은 빛이 되어 비쳤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모욕한 사람과 직접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다.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할 때 지은은 김 회장의 좌석으로 다가갔다. 주변 승객들도 그녀의 발걸음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듯했다. 지은은 김 회장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이 항공사의 창립자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 저의 행동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편견에 눈이 멀어 모든 승객에게 존중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제 임무를 잊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날카롭지만 따뜻한 눈빛을 보였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에게 옆자리로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지은 씨, 김 회장은 말을 꺼냈다. 제가 가장 희망을 느끼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은은 고개를 들어 희망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다. 회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당신이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김 회장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실수는 무섭지 않아요.
무서운 것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유지를 보였다. 회장님, 저는 변할 겁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승무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하자 승객들은 차례로 퍼스트 클래스를 떠났다. 하지만 아무도 김 회장을 지나칠 때 인사나 사과를 잊지 않았다. 지은에게 모욕을 당했던 한 젊은 여성이 조용히 김 회장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오늘의 교훈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은 가치가 있으며 우리의 임무는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퍼스트 클래스를 떠난 사람은 박현준 기장이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저희 팀이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승객들을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일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김 회장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의미 있는 눈빛으로 말했다. 박 기장님, 저는 당신이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승객을 단순히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를 전달합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은은 기내 뒤편에 서서 김 회장이 비행기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매우 단단해 보였고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 속에서 쌓아온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동료가 지은 곁에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지은, 너에게는 변화할 기회가 있어.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강한 결심을 다졌다. 그녀는 오늘부터 단순히 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서울에 위치한 스카이코리아 항공본사 사무실에서 김 회장은 책상 옆에 놓인 유리 액자 속에 오래된 한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녀가 항공사를 설립하기까지 겪은 어려운 세월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다. 그녀는 화려한 승무원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결의가 가득 담겨 있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지은은 조용히 말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지은 씨, 그날의 사건 이후 당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은은 앉으며 잠시 긴장한 눈빛을 보였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저는 심리학과 고객 서비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모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침묵하며 지은의 얼굴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은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변화했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기회는 항상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지은 씨,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붙잡을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지은이 사무실을 나서자 큰 창문 너머로 찬란한 햇빛이 비치며 공간을 환하게 밝혔다. 그녀는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찼다. 1년 후 스카이커리어 에어라인즈 본사의 교육실에서 지은은 새로운 승무원들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 있으면서도 부드러웠고 예전의 거만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며 직업을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의 설렘과 호기심을 느꼈다. 여러분, 지은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1년 전, 저는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서 서 있었어요. 많은 포부와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편견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는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운명적인 그 비행의 기억에 잠긴 듯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업무를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배운 소중한 교훈을 나누고 싶어서 여기 서 있습니다. 존중은 멋진 유니폼을 입거나 1등석에서 일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지위,
여모, 혹은 상황에 처했든지 말입니다. 첫 번째 줄에 앉은 한 승무원이 손을 들었다. 지은 선배님, 무엇이 선배님을 그렇게 많이 변화시키셨나요? 지은은 살며시 미소 지었다. 한 여성이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낡은 한복을 입었지만 겸손과 끈기에 힘을 지닌 분이었죠. 그분은 저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변화시키셨습니다. 한편 본사의 다른 곳에서 김현숙 사장은 큰 창문 앞에 서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김 사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20% 증가했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서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 사장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멀리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매출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신경 쓰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가치입니다. 고객들은 우리의 서비스를 통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졌다고 느끼게 한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비서는 미소 지었다. 맞습니다. 사장님. 직원들이 점점 그것을 이해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사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김 사장은 돌아서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제가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삶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저는 단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잊지 말라고 상기시켜줬을 뿐이에요. 늦은 저녁, 지은은 공항에 서서 스카이커리어 에어라인즈의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제주도로 가는 티켓이 들려 있었다. 이번에는 업무가 아닌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했던 곳을 다시 느끼러 가는 여행이었다. 한 동료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휴가 가는 거야. 지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준 곳에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동료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제주가 너한테 뭐가 그렇게 특별해? 그녀는 돌아서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거기가 내가 배운 곳이거든. 존중은 단지 한 순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야기는 지은이 비행기에 올라 먼 곳을 응시하며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창밖의 하늘은 끝없이 푸르렀고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변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운명적인 그 비행에서 얻은 교훈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지고 있었다. 그 불씨는 조용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았다. 존중은 특정 누군가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지은의 여정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었다. 겸손함, 감사의 마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존중의 여정이